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이 노노 이야기 12번째. 오늘은 1-11, 즉 하기편 제1 하기편 11장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왈, 부재, 관기지, 부몰, 관기행, 삼년, 무계, 부지도, 가위, 효이라. 그럼 적어도 해석해봐 된다면 부재, 아버지가 계실 때, 부모님이 계실 때 관기지, 그 뜻을 관찰하고 보고, 부몰, 아버지가 이 몰자는 아버지 안 계실 때, 안 계실 때 관기행, 그 행동을 관찰하고, 3년 무계, 3년 동안 고치지 아니한다. 부지도, 아버지의 길을 3년 동안 고치지 아니한다. 가히 효이라. 가히, 그렇게 하는 것이 가히 말할 수 있다. 뭐를 말할 수 있다고요? 효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해석이 이제 빨리 해드린다면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의 그 뜻을 잘 살피고,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그 행동을 살피고, 그리고 3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던 일을 고치지 않는 것이 과연 효라고 했다는 효. 자, 그러면 다시 또 해석해 보면, 요 관기지 할 때 이 기가 참 문제예요. 기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잘 살핀다. 그런 의미겠죠. 뭐 우리가 부모님의 그 하는 것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뭐 세상 기준에는 우리 부모들이 다 뭐 잘한다, 뭐 다 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다 잘한다 그러면 세상이 뭐 어지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식들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부모가 잘못하는 그런 것들은 마음에 두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 행실이 올바른 거는 내가 공경을 한다.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은 요 해석을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있으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 나쁜 놈이냐 나쁘지 않느냐 라고 그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이런 의미도 있대요. 요 길을 부모의 의미로 받은 게 아니라, 요 부모의 기질을 어떤 자식을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을 관찰할 때 그의 부모가 부재, 살아 계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의 어떤 뜻을 한번 살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 뜻을 한번 살펴보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이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음대로, 물론 뭐 요즘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봤을 때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 자식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 어떻게 행동할 수 없으니, 과연 그 자식의 마음 속뜻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그의 부모가 안 계실 때는 그 자식의 행동을 살펴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또 살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부모님 안 계시니까 이제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살아 계실 때는 그 뜻이라 하더라도 부모의 뜻일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자식의 진정한 뜻을 살피고, 그의 부모가 안 계실 때는 쉽게 말하면 글마의 행동을 살펴봐라. 그래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한대요. 요거는 뭐 비슷하게 또 똑같은 뭐 해석이 나오는데, 요 몰자가 좀 재밌네요, 그렇죠? 이 몰자가 뭐
이 부재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뭐 부재 안 계신다는 의미를 할 때 이 뭐 찬다는 참 표현하는데 몰자를 보면 물이 흘러가는 기이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가는 거고 요거는 이제 오른손을 뜻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소용돌이 그러니까 뭐 물에 빠져서 손을 내밀어서 뭐 도와달라 뭐 그런 뜻이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에 빠져 죽다 그런 의미로 요런 글자를 표현한 건데 요 글자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글 있잖아요. 신출기몰하는데 신출기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야 니는 어떻게 신출기몰하다. 요 신자는 귀신 신자니 귀신이 출현하고 또 귀신이 또 사라진다.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마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현대적으로 이 해석을 살펴봐요. 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드린다. 뜻은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요 과연 효라고 말씀하는데 논어에서는 효라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아버지 길을 꽂지 않냐.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동업을 하더라도 같이 뭐 일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했던 이 방식을 그대로 3년 동안 잘 뭐 따르라 뭐 그런 의미로 뭐 하는 것 같은데 왜 3년은 왜 강조를 했을까요? 공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 건데 3년 동안은 그 슬픔이 가득하고 3년 동안은 꼭 살아와 계시는 거와 동일하게 해라. 그런 공자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침 저녁으로 조석을 한다면 조석을 쉽게 말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 밥을 갖다 놓고 곡도 하고 3년 지나면 또 내가 이제 드디어 탈상도 하고 곡을 구몬한다는 절곡도 지내고 여러 가지 지내는데 저도 어릴 때 보면 우리 정저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3년상하고 절곡까지 다 지내는 거 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요 3년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공자께서는 이 진정한 우리가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뭐 아버님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아버님 일을 탁 때려치우라. 때려치우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려치우면 뭐 이상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는 3년 동안은 그 슬픔의 길을 그렇죠. 또 그런 말 있잖아요. 또 우리가 3년 동안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아버지 길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연이 그런데 뭐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과연 효도라고 입장에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여러 가지 참 많이 이제 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업을 이제 승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 경험담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가업을 세우는데 우리가 1세대들은 우리가 이념을 잘 수립을 해놔야 되고요. 이념을 내가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이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는 뭐 가훈이라는 게 있듯이 가훈이 있고 학교에 가면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사원이 이 사원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념을 잘 설립하고 근데 이 시에는 가만 보면 이 확장을 잘 하거든요. 이제 팽창을 한다, 그렇죠? 3세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점점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때 3세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요 이념을 잘 인기를 받은 사람, 승계를 했는 사람이 이 가업을 승계를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겠냐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업을 승계할 때 아버님 계실 때는 사업자 계실 때는 아버지가 하는 의지, 요 이념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왜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그 뜻을 잘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이제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과거의 행적들을 이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계속 살펴보라는 거죠. 그러면 3년 동안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대통령이 되면 뭐 대통령 될 때마다 계속 뭐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뭐 개혁이 한다 가지고 또 곤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바람직한 대통령상이라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한 1년 동안은 과거 행적을 어떻게 이제 이 뭐 정치를 해왔고 과거의 정부는 무슨 일을 했는지 열심히 잘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천천히 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5년 지나면 이제 저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시대에 어른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공부 자리를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가업을 승계하는 사람 입장에는 3년 동안은 아까 말한 대로 과연 전때 대표이사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해왔고 거기에 관련해서 어떤 점이 단점이 있었는지 잘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또 나의 또 쉽게 말해서 거래처들이 어떤 거래처가 있었는지 그런 거래처를 대표이사들 다 좀 존경을 찾아뵙고 또 아버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한다고 그죠.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런 것도 공부도 하고 이런 조사도 하고 해서 이제 아버님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덕을 입었구나, 많이 덕을 베풀 그런 것을 다 살펴본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못한 것들을 잘 챙겨드린 것이 아버지가 역대 부모님이 하고자 했던 거 못한 것들을 잘 챙겨봐 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3년 차부터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를 잘 하면 뭐 주위에서 뭐 효성스럽다 하는 것보다는 참 부모가 그 자식을 잘 뒀다, 잘 가르쳤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거든요. 막상 우리가 이제 기업들 평가할 때 그 오너에 대한 그 리스크도 참 한번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뭐 금융기관 대출을 해주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가업을 승계했다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다 하는 것도 다 역대 했던 거를 다 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장하신 얘기처럼. 그럼 그에 딸린 식구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공자도 이런 말을 했대요. 누가 물어봤는데 다른 거는 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다른 건 다 바꿀 수 있는데 그것만은 못 고쳤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때 부모가 임명했던 그러한 어떤 사람들 쉽게 말해 재상들이 그죠. 그런 거는 다 3년 동안은 못 고쳤다, 바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을 가업 승계를 하더라도 아버님이 다 임용했던 그런 것들은 3년 동안은 다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뜻한 바를 4년 차부터 하다 보면 이제 뭐 새로운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나름대로 정이 이제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뜻대로 하고 상대가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 바로 그런 뜻으로 아마 응용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학위편 제 11장 효와의 개념, 즉 가업을 승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진정한 효란 무엇인가? 즉 3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던 길을 잘 고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렇다 해가지고 뭐 잘못된 거 있었는데 그걸 급하게 안 고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건 아니라 3년 동안 이제 아버지 하던 행적들을 잘 공부를 해라. 그리고 4년부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오리 노노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